구급차 한 대가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자백을 받고 이들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은 침대 위에서 숨져 있는 8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쩌다 범행 결심하게 되셨습니까? 범행 후회하지는 않으시나요?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오랜 간병으로 인한 부담과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가족의 평소 모습을 기억하는 주민은 비극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같은 걸 봤거든. 여기 잡고 붙잡고 할아버지가 어찌 내려오면 요 계단 내려 조심해 이러면 할아버지가 그래도 성질하다 억울하나 나도 그랬죠. 그냥 아들도 그러더라. 차에서 저기다 차를 대놓고는 병원에서 갔다 오면 내리면은 그냥 내릴 때도 아들이 붙잡고 나나나나나 시켜 끊기려고 그러고 근데도 다 받아주더라고서 운전자나시고 맨날 그러셨는데 너무 많이 아파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왜냐면 어머니 치매를 받아 7년 고생하셔갖고 내가 그랬지. 아니 어머님 치매 같으면은 웬만하면 요양을 모시세요. 아유 저는 어머님을 제가 끝까지 모시고 싶습니다. 본인이 모시고 싶어요? 아들이 그러는 거죠. 효자네. 이젠 젊은 사람이 됐다. 됐는데 이런 일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린가. 누구보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컸던 아들. 그런 아들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 막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의 요양원행을 결정했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지 말라며 애원했다고 합니다. 저도 요양원에 가면 어머니가 치료도 못 받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 가족이 헤어지지 말고 그냥 같이 죽자고 했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숨지게 한 건 자신이라며 아버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그간 모은 돈도 모두 어머니 병간호에 썼던 효자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4년 정도의 간병이 이루어지다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4년 정도 간병을 전담해서 하다가 보면 신체적인 피로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들이죠. 아울러 간병을 전담하게 되면 대부분 다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 퇴직금, 모아놨던 예금,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떨어지면 집 전세금. 근데 그게 금방 소진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궁박한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들이 스스로에게 공격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우울인데요. 그런 우울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정서적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신체적인 피로도 너무 힘든 거죠. 이은주 씨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치매로 점점 아이처럼 돼가던 어머니는 지난 2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거동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딸의 손길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어머니. 세상에 엄마하고 나하고만 있는 것 같은 느낌? 고립된 느낌. 제 대학 동기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저 혼자 집에만 갇혀 있는 느낌. 아무리 내 엄마라지만 혼자서 돌보는 건 벅찬 일이었습니다. 주 5일째 근무를 위해서 가족들에게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쟁취했죠. 나는 쉬어야 된다. 너무 우울하다. 죽고 싶다. 살려달라. 그랬더니 조금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집이 분리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경 딱 끄고 집에 금요일 날 돌아오면 그때부터 자유시간이 주말까지 이어지는데요. 독박 간병에서 벗어나자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오랜 기간 가족을 간병해온 이들과 소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지금 너무너무 사경을 헤매는데
빨리 끝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가 몰라요. 뭐 이런 글들 올라오면 같이 마음 아파서 쭉 댓글들이 나오고요. 힘내라는 등, 충분히 알겠다는 등, 나도 그렇다는 등 하루에 10,0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아, 부모 돌봄을 하면서 고립된 부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장이 없었구나.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옹달샘같이 너무 힘이 들 때는 들여다보면서 거울을처럼 마주보는 거죠. 친구들과. 이은주 씨는 엄마를 돌보며 엄마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노인도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뭐 할까요? 산책하고 빨래하고 걸레질하고. 요양보호사 일을 놓지 못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가족을 직접 돌보는 가족요양제도는 일반 요양보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24시간 내내 부모를 돌봐도 근무 시간은 하루 단 1시간만 인정됩니다. 한 달 급여는 불과 40만 원 남짓. 이는 다른 어르신을 돌볼 때 받는 급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국가가 가족 돌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족 돌봄만 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가진다면 지금 수가가 너무 낮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제가 다른 돌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 돌봄의 수가를 조금 더 높여서 밖에 나가서 여성이 일한 노동임금만큼만 높여준다면 대단히 안정적으로 돌봄도 하고 우리 가족도 지키고 또 제가 경력 단절이 안 되고 번역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정부든 기업이든 온 마을이 나서서 이 가족 돌봄이나 이 모든 것이 부모 돌봄이 자기 긍지가 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돼야지 고립되지 않을 것 같아요. 2026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하는 경기도 부천시. 시는 이에 대비해 2019년부터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 등을 연계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가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이 없도록 돌봄 공백을 메우는 일. 안녕하세요. 병원에 올 수 없는 노인을 위해 2023년부터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김 씨 할아버지. 눌렀을 때 특별히 아픈데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아픈가요? 이 위인가요? 네. 근데 지금 이쪽 다리, 오른쪽 다리 들 때 여기가 불편했거든요. 그 불편한 거 상태 나타나시는 건 이쪽에서 여기에서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 치료를 좀 해드릴 거야. 기분은 요새 좀 어때요? 별일은 없어요? 기분은 뭐 맨날 안 좋죠. 맨날 안 좋아요? 진료가 이루어지는 동안 설치하셨고 그거 안전바 설치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가지고 어르신 의사 한번 물어보고 안전하게 방면.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다른 전문가들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위험 요소들을 체크합니다. 가스는 거의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안전. 네, 가스 타이머는 작년에 설치되고. 집에 가게 되면 그 환자에 대해서 정말 종합적으로 알게 돼요. 이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환자의 상황, 환자가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뭐 술병 놓여 있는 거, 뭐 냉장고 안에 음식 같은 거 다 의사가 직접, 한의사가 직접 보거든요. 어깨가 아파요라고 했는데 그 어깨 아픈 이유가 집안의 가구 높이가 안 맞아서 아픈 경우도 있고, 모르는 약을 두 가지 먹고 있는데 둘 다 혈압약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시던 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해결해 드리기도 하고, 집 안에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한의사가 가서 판단하고 그걸 바꿔드리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되게 나요. 일단은 오시니까 일단 그 전에는 일체 사람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말벗을 해주고 가시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통합돌봄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 발굴되는 그런
그 경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 중동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오정구에 있는 복지관을 다녀요. 근데 복지관을 다니다가 복지관 복지사 선생님이 내가 통합돌봄 대상이라고 판정이 되면 복지관에서 바로 이제 시청으로 대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 후엔 구청에서 방문 조사를 나가 돌봄 계획을 세운 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서비스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받으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조사하고 그분이 필요한, 그러니까 옷도 맞춤형으로 이렇게 딱 맞는 옷을 입어야 편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비스가 그렇게 제공됐기 때문에. 살던 곳에서 더 건강한 삶을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야기. 부천시의 돌봄 서비스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범사업.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입니다. 시범사업의 효과는 뚜렷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건강보험 비용 역시 연간 약 53만 원 감소했습니다. 지금이 의료비도 이미 GDP의 10%가 넘습니다. 일주일에 10%를 넘게 쓰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사실 감당을 잘 못해요. 치료 중심에서부터 예방 중심으로 가야 됐고, 또 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가능하면 지역에서 구현되고, 그리고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쪽에 비용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약 50년 후인 2072년엔 한국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지금은 생산 연령 인구 3,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아이들 학원 같은 것들 다 나가고 요양시설만 쭉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을 전체가 정말 요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합심해서 돌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미래 세대도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